이것은 단순한 현상이 아닙니다. 미국 자본주의의 심장부가 한 명의 한국인 앞에 굴복한 역사적 사건입니다. 2026년 1월 현재 미국 프로축구 MLS 149년.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던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어제 LAFC 구단 사무실 앞은 축구 관계자가 아닌 미국 500대 기업들의 마케팅 담당자들로 인해 인근 교통이 마비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손흥민 선수 한 명을 잡기 위해 미국 기업들이 쏟아부은 광고 스폰서십 제한만 무려 20개 돌파. 이것은 더 이상 스포츠 뉴스가 아닙니다. 미 대륙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경제 침공이자 문화적 점령입니다. 슈퍼볼 30초 광고 단가에 육박하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제시하며 제발 우리 로고만이라도 손흥민 곁에 노출해달라고 애원하는 미국 대기업들. 도대체 무엇이 철저히 실리 중심인 미국 자본을 이토록 미치게 만들었을까요? LAFC 역사상 최대 수익 기록을 초 단위로 갈아치우고 있는 이 충격적인 현장의 실체를 지금 공개합니다. 지금 LAFC의 홈구장인 BMO 스타디움은 더 이상 평범한 경기장이 아닙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글로벌 광고 전시장으로 탈바꿈했습니다. 보통 MLS 구단이 56개의 메인 스폰서를 유지하며 운영되는 것이 관례였다면 손흥민 선수의 입단과 함께 이 모든 관례는 쓰레기통에 던져졌습니다. 애플, 구글, 포드, 그리고 코카콜라까지. 미국의 자존심이라 불리는 거대 공룡 기업들이 손흥민이라는 이름 옆에 단 1초라도 서기 위해 백지수표를 던지고 있습니다. 현지 경제 전문지 포브스는 메인 헤드라인으로 손흥민이라는 이름의 경제적 쓰나미가 북미 대륙을 덮쳤다고 타전했습니다. 단 일주일 만에 체결된 스폰서십 계약 총액이 LAFC의 지난 5년치 총 매출을 가뿐히 뛰어넘은 것입니다. 왜 미국 자본은 이토록 손흥민에게 집착할까요? 이유는 명백한 숫자에 있습니다. 손흥민이 LAFC 유니폼을 입고 찍은 사진 한 장이 노출되자마자 해당 브랜드의 미국 내 검색량은 700% 폭증했고 인지도는 단 사흘 만에 400% 급증했습니다. 이것은 미국 마케팅 역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폭발적 반응입니다. 이 현상을 지켜보는 미국 현지 리더들의 반응은 경악 그 자체입니다. LAFC의 공동 구단주이자 전설적인 할리우드 스타 윌 페렐은 인터뷰 도중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는 평생 할리우드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정점에 있었지만 이런 종류의 화력은 생전 처음 본다. 손흥민은 리오넬 메시가 가져온 파급력 그 이상이다. 메시가 축구 팬들을 불러 모았다면 손흥민은 전 세계 소비 시장을 통째로 미국으로 끌어오고 있다. 그는 이제 구단의 선수가 아니라 우리의 가장 소중한 파트너다. 심지어 월스트리트의 마케팅 전설이라 불리는 마크 로빈스는 한 경제 포럼에서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손흥민은 단순히 공을 잘 차는 선수가 아닙니다. 그는 거대한 아시아 시장의 구매력과 북미의 거대 자본을 잇는 지구상 유일한 황금 가교입니다. 미국 기업들이 20개가 넘는 광고를 쏟아붓는 건 도박이 아니라 가장 확실한 승리를 보장하는 투자입니다. 이제 미국 내에서 손흥민의 위상은 르브론 제임스나 톰 브래디 같은 전설적인 스포츠 영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아니, 글로벌 확장성 면에서는 오히려 그들을 압도하고 있다는 것이 현지의 냉정한 평가입니다. 미국 현지인들이 가장 소름 돋아하는 지점은 바로 생활 속의 변화입니다. 지금 LA 어느 거리를 걸어도 어떤 TV 채널을 틀어도 손흥민의 얼굴이 보이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나이키는 오직 손흥민만을 위한 LA 리미티드 에디션 라인을 긴급 런칭하며 오픈런 사태를 일으켰고 미국 최대 통신사는 손흥민을 전면에 내세운 오직 캠페인으로 가입자 수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에서 축구 선수는 미식 축구나 농구 선수보다 인기가 없다는 수십 년 된 편견마저 손흥민이라는 거대한 해일 앞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뉴욕 타임스퀘어 전광판부터 LA 할리우드사인 인근까지 손흥민의 시그니처 세리머니가 도배되자 현지 언론들은 이런 충격적인 헤드라인을 뽑아냈습니다. LAFC는 축구팀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손흥민이라는 이름의 글로벌 대기업을 인수한 것과 같다. 이것은 단순히 운이 좋아서 만든 결과가 아닙니다. 10년 넘게 유럽 정상에서 보여준 실력, 그리고 그 어떤 스타보다 겸손하고 성실한 한국인 캡틴의 인성이 미국인들의 차가운 마음을 완전히 녹여버린 결과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상업적 성공이나 돈잔치가 아닙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국격이 전 세계
경제와 문화의 중심지인 미국 심장부에서 어떻게 평가받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모두가 미국 시장은 주류 장벽이 너무 높다며 고개를 저을 때 손흥민은 오직 자신의 실력과 품격 하나만으로 그 높은 장벽을 가로로 만들고 왕좌에 앉았습니다. 우리가 손흥민에게 이토록 열광하는 진짜 이유는 그가 버는 천문학적인 광고료 때문이 아닙니다. 세계 최고의 자본가들이 모이는 미국 자본주의의 정점에서 가장 당당하고 품격 있게 한국인의 위상을 떨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발끝에서 시작된 땀방울이 미국 대기업들의 수조원대 투자를 끌어내고 전 세계가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다시금 존경의 눈빛으로 보게 만들고 있습니다. 미국 전역을 소니의 색깔로 물들이고 있는 이 경이로운 현상. 여러분은 미국 기업들의 이 미친 듯한 폭주와 손흥민 선수의 위상을 보며 무엇을 느끼셨나요? 축구라는 스포츠를 넘어 이제는 하나의 움직일 수 없는 경제적 아이콘이자 대한민국의 자부심이 된 손흥민 선수. 그의 다음 행보가 그리고 그가 써내려갈 또 다른 신화가 기대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우리 캡틴을 함께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따뜻한 댓글 하나하나가 타국에서 역사를 쓰고 있는 손흥민 선수에게는 세상 그 무엇보다 큰 힘이 됩니다. 프랑스 최고의 패션 잡지 엘르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화려한 파티나 명품 선물이 아니었습니다. 세계적인 슈퍼스타 손흥민이 꼽은 가장 기억에 남는 연말 추억은 바로 영하의 날씨 속 눈 덮인 운동장이었습니다. 모두가 따뜻한 집에서 크리스마스 케이크를 자를 때 한 아버지는 얼어붙은 땅 위에 모래를 뿌리고 있었습니다. 무엇이 대한민국 축구의 아버지를 그토록 혹독하게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그 눈밭의 훈련이 어떻게 73M를 질주하는 푸스카스의 기적을 만들었는지. 지금 전 세계가 주목한 손흥민과 아버지의 위대한 겨울 이야기를 공개합니다. 보통의 선수들에게 겨울은 휴식의 계절입니다. 하지만 어린 손흥민에게 겨울은 극한의 훈련을 의미했습니다. 프랑스 매체 엘르와의 인터뷰에서 손흥민은 담담하게 회상했습니다. 유년 시절 가장 기억에 남는 추억은 아버지가 운동장에 쌓인 눈을 치우고 얼어붙은 땅 위에 모래를 뿌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동네 운동장이 꽁꽁 얼어붙어 누구도 나오지 않는 그 새벽. 아버지 손흥정 씨는 빗자루를 들고 나갔습니다. 단순히 눈을 치운 것이 아닙니다. 혹여나 아들이 미끄러져 부상을 당할까 딱딱한 얼음 위에 고운 모래를 한 줌 한 줌 뿌리며 길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훈련 준비가 아닙니다. 바로 의식이었습니다. 손흥정 감독은 프로선수 출신입니다. 누구보다 기본기의 중요성을 알았기에 초등학교 1학년이던 8살 아들에게 매일 5시간 이상의 훈련을 시켰습니다. 세상은 그것을 학대에 가까운 훈련이라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손흥민에게 그것은 아버지의 침묵의 사랑이었습니다. 손흥민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금도 추운 날 그라운드에 서면 그때가 떠오릅니다. 남들이 따뜻한 이불 속에 있을 때 손과 발이 꽁꽁 어는 추위 속에서 아버지가 뿌린 모래를 밟으며 드리블을 연마했던 소년. 그 소년은 훗날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이라는 금자탑을 쌓게 됩니다. 그가 유럽의 거친 수비수들 사이에서도 넘어지지 않는 밸런스를 가진 이유. 바로 그 얼음 위 모래밭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12월 7일 영국 런던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 아버지의 빗자루질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골로 증명되었습니다. 바로 전 세계가 경악한 벌리전 원더골입니다. 손흥민은 인터뷰에서 이 경기를 12월 최고의 기억으로 꼽았습니다. 상황을 복기해봅시다. 전반 30분, 공을 잡은 손흥민의 앞에는 무려 7명의 벌리 수비수가 버티고 있었습니다. 패스 줄 곳은 없었고 포위망은 좁혀오고 있었습니다. 보통의 선수라면 100패스를 했을 겁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달랐습니다. 마치 어릴 적 눈 덮인 운동장을 질주하듯 그는 망설임 없이 앞으로 치고 나갔습니다. 이것은 드리블이 아니었습니다. 폭격이었습니다. 73m를 질주하는 데 걸린 시간은 단 11초. 수비수 5명이 그를 둘러쌌지만 손흥민은 단 한 번의 긴 볼 터치로 2명을 바보로 만들었습니다. 마지막 수비수마저 따돌리고 골망을 흔들었을 때 주제 무리뉴 감독마저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호나우두 나자리오의 재림이다. 인간의 영역이 아니다. 이 골로 그는 2020년 푸스카스상을 수상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11초의 기적은 그날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강원도의 매서운 바람을 맞으며 아버지가 만들어준 모래 길 위에서 수만 번 넘어지고 다시 일어났던 그 20년의 세월이 응축된 결정체였습니다. 인터뷰의 하이라이트는 따로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 디너에 누구를 초대하겠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지금 손흥민의 소속팀은 미국의 LAFC입니다. 당연히 현재 동료들을 언급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하지만 손흥민의 입에서 나온 이름은 모두를 숙연하게 만들었습니다. 작년까지 함께했던 토트넘의 모든 팀원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콕 집어 말했습니다. 벤 데이비스, 해리 케인, 그리고 위고 요리스. 이것은 단순한 우정이 아닙니다. 의리입니다. 비록 몸은 떠났지만 10년 가까이 청춘을 바친 토트넘에 대한 예우를 잊지 않은 것입니다. 특히 위고 요리스는 현재 LAFC에서 손흥민과 다시 한솥밥을 먹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요리스를 향해 수염이 멋있어서 산타클로스 역할에 딱이다라며 농담을 던졌습니다. 과거 경기장에서 언쟁을 벌이기도 했던 두 사람이지만 그 치열함조차 서로를 성장시키는 과정이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모두가 이제 미국 갔으니 편하게 지내라고 할 때 그는 여전히 옛 동료들과의 유대를 강조하며 캡틴으로서의 품격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손흥민이 월드클래스인 이유입니다. 축구 실력만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그는 이미 전설입니다. 많은 분이 걱정하십니다. 이제 30대 중반인데 좀 쉬어야 하지 않나?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 MLS는 춘추제라 겨울이 비시즌입니다. 프로 데뷔 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겨울 방학입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단호했습니다. 연말이라고 완전히 쉬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는 여전히 달리고 있습니다. 컨디션 유지를 위한 개인 훈련, 앰버서더 활동, 그리고 2026년을 위한 준비. 그는 말했습니다. 내가 유럽에서 뛸 수 있었던 건 절반 이상이 아버지의 몫이다. 아버지가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만으로도 든든하다. 여전히 그에게는 아버지의 눈이 가장 무서운 감독관이자 가장 따뜻한 등불입니다. 2026년 북중미 월드컵. 손흥민은 팬들에게 행복한 기억을 선물하기 위해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신을 깎고 다듬고 있습니다. 그가 흘리는 땀방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치워주던 눈길을 걷던 소녀는 이제 대한민국 축구의 길을 여는 거인이 되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기적을 바라고 기도만 합니다. 하지만 손흥민과 그의 아버지는 기적을 만들기 위해 눈을 치우고 모래를 뿌렸습니다. 우리가 그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 화려한 골 뒤에 숨겨진 시리도록 차가운 겨울의 땀방울 때문 아닐까요? 아버지의 헌신과 아들의 노력, 이 완벽한 앙상블이 2026년 또 어떤 역사를 써내려갈지 가슴이 벅차오릅니다.